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역학 36단계 강의로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하여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되어지겠습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 U, X, Y, Z 그렇게 해놓았잖아요. 이것은 포텐셜 에너지가 U라는 스칼라 함수로 되어져 있다는 말로서 X, Y, Z라는 위치에 의존하는 함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란 말을 다른 말로 위치 에너지라고도 번역을 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U의 X, Y, Z 이것을 다 쓰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X, Y, Z 이게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U의 R 벡터 이렇게도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을 해줘요. 이 말 뜻은 뭐예요? 이미의 위치 벡터 R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그걸 나타내고 있지요. 그렇다면은 if 만약에 외력 F라는 벡터가 마이너스 그레이드 U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 여기서 U라는 것은 위치만의 함수로 가정을 할 거야. 그러면은 앞 시간에 했다시피 폐 경로에 걸친 F.dr가 제로가 되어진다고 했죠. 고로 스토크스 정리에 의하여 이것이라면은 컬 F가 제로가 되어진다. 이것도 앞 시간에 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여기서 출발을 하죠. 즉 포텐셜 에너지의 미소 변화량은 마이너스 F.dr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고 하였다. 이 식의 양변을 똑같이 이렇게 적분을 했습니다. 여기의 적분 변수는 위치 벡터 R이고 여기의 적분 변수는 위치 에너지 U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기준점인 RS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U의 RS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그리고 임의의 위치 R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UR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이쪽을 적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UR-URS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쪽은 그대로 적어 놓고 고로 이쪽에 마이너스 URS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은 최종적으로 이 UR은 마이너스 인티그랄 RS부터 R까지 F.dr 플러스 U의 RS 이렇게 되어진다겠어. 이때 흔히 우리가 임의의 기준점인 RS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세팅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0으로 세팅하지 않고 1로 세팅하겠다 또는 10으로 세팅하겠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럴 적에는 얘가 0으로 되어지지 않고 1로 세팅했다면 1이 되어지고 2로 세팅했다면 2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겠죠. 고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면은 자 좌변 UR 그대로 적어놓고 마이너스 적어놓고 이것은 대괄호 해놓고 F.dr 이것을 스칼라 프로덕트에 의해서 fx의 dx, f의 y의 dy, f의 z dz 그렇게 해놓고 앞에 인티그랄을 배분 법칙에 의하여 세 군데 다 배분해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적분 변수가 R이기 때문에 R 벡터로 표현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분 법칙에 의해서 해주고 난 다음에 이쪽 적분 변수는 X이기 때문에 RS 즉 기준점은 X좌표인 XS가 되어지고 임의의 R지점은 X좌표는 X이기 때문에 X라고 적죠. 이쪽이 적분 변수가 X니까 그리고 이쪽은 적분 변수가 Y이기 때문에 YS부터 Y까지 여기는 Z이기 때문에 ZS부터 Z까지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때 여러분들 RS라는 이 벡터 즉 RS라는 위치 벡터를 좌표로 나타내면은 XS, YS, ZS 그렇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던 질량 이민 물체가 경로 C를 통하여 초기 위치 RS부터 나중 위치 R 지점인 XY, Z, 옮겨졌다면 그랬을 적에 이 각각의 점들 있죠. 이것은 위치 벡터 R로 표현이 되어지죠. 그래서 위치 벡터 R은 X의 X캡 플러스 Y의 Y캡 플러스 Z의 Z캡 그렇게 표현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것 dx, dy, dz 이것은 뭐야? 여기에서 dx는 이쪽에서 미소변이 dr의 x성분, 이쪽에서 dy는 이쪽에서 미소변이 dr의 y성분, dz는 당연히 미소변이의 z성분이죠.
포텐셜 에너지가 물리학에서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도 유용하면서 중요한가, 그것에 대한 얘기는 이번 강의의 후반부에서 하도록 하고, 일단은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가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그것부터 알아봅시다. 자, 여기에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죠. 2차원 그림이죠. 그래가지고 원점 O에서부터 1,1이라는 지점까지 어떤 경로를 통하여 가는데, 그 경로를 몇 가지로 제가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C1 경로. C1 경로는 원점에서 Y축을 따라서 0,1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경로가 C1 경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C2 경로는 원점에서부터 1,1이라는 이 점까지 직선을 통하여 가는 경로를 C2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점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y는 이퀄 x의 제곱이라는 이 곡선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것을 C3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C4 경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이 경로를 C4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적에 원점 O에서 1,1까지 다음의 경로를 통하여, 즉 네 가지 경로를 통하여 힘 F1, F2, F3들이 한 일 W를 구하고 W 경로 우전성을 판단하라, 이렇게 놓았죠. 단 여기서 F1은 마이너스 KX의 제곱의 X캡 플러스 익스포넨셜 Y의 Y캡, 이것이 F1 벡터이고, 그 다음 F2 벡터는 XY의 X캡 플러스 Y제곱의 Y캡, 이것이고, 그 다음에 F3 벡터는 마이너스 KX의 X캡, 이것이 F3 벡터이다. 이랬을 적에 힘 F1이 C1 경로를 통하여 1,1까지 갔을 때 F1이 한 일을 이렇게 표시하자. W의 1 C1 이렇게 표시하자. 고로 인테그랄 해놓고 C1 경로니까 먼저는 이 경로부터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경로를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경로, 즉 말해서 위를 향하여 똑바로 가는 이 경로에 대하여 F1.dr 이것을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 이 경로죠. 즉 이 경로에 대하여 F1.dr 그것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경로는 X는 항상 좌표가 제로이죠. 고로 X는 항상 좌표가 제로야. 그 다음에 Y는 서서히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Y는 그냥 Y야. X가 제로이기 때문에 DX도 당연히 제로이고, Y는 Y이기 때문에 DY는 DY 맞지요. 이럴 적에 F1.dr 이것을 이 경로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F1이 이것이기 때문에 F1.dr은 마이너스 KX의 제곱의 DX 플러스 익스포넨셜 Y의 DY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마이너스 KX의 제곱의 DX 플러스 익스포넨셜 Y의 DY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이 경로에 대하여 F1X의 DX 플러스 F1Y의 DY 그대로 적어주었다. X는 쭉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X는 X 그대로 뒀어. 그런데 Y는 어때? 1로 일정하죠. 고로 Y는 1 그대로 두고, X에 대하여 DX는 DX 그대로 되어지고, Y는 이퀄 1이기 때문에 DY는 제로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DX가 제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있는 이것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것은 Y는 Y이고 DY는 DY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Y의 DY 그대로 되어지죠. 고로 익스포넨셜 Y의 DY 이것만 남아. 그리고 적분 경로를 적어줄 적에는 Y좌표죠. Y좌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적에는 0부터서 1까지 변하죠. 고로 0부터서 1까지 그렇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DY가 제로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날아가고, 남는 것은 마이너스 KX의 제곱의 D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X의 제곱 DX이다. 이때 적분 변수가 X이기 때문에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니까 X는 0부터서 1까지 바뀌죠. 고로 0부터서 1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최종 결과는 이렇게 되어진다. 그 다음 F1이라는 외력이 C2 경로를 통하여 원점에서 1,1까지 이동하였을 적에 F1이 한 일을 구해보자. 그것은
W1의 C2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에 의하여 fx의 dx, f의 y의 dy 그렇게 되어지죠. 적분 구간은 처음 위치부터 나중 위치까지 그렇게 적어줘야 되죠. 처음 위치는 원점 0,0이고 나중 위치는 1,1이죠. 이 코스에 대해서는 y는 이퀄 x가 되어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x에 대하여 y는 이퀄 x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x에 대하여 dx는 dx이고 이 y에 대하여 dy는 dx 그렇게 되어지죠. 즉 dy는 dx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따로따로 적어줘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kx의 제곱의 dx 마이너스 kx의 제곱의 dx 플러스 이것은 익스포넨셜 y의 dy인데 여기에서 y가 x이고 dy가 dx이기 때문에 곧바로 익스포넨셜 x의 dx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여기도 적분 변수가 dx, 여기도 적분 변수가 dx이기 때문에 이번엔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x좌표가 0부터서 1까지 바뀌기 때문에 0부터서 1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F1이라는 이 외력이 C1 경로를 통해서 한 일과 C2 경로를 통해서 한 일을 비교를 해보면은 C1 경로를 통하여 한 일과 C2 경로를 통하여 한 일이 어때? 같지요? 그 다음 F1이라는 이 외력이 C3, 즉 y는 이퀄 x의 제곱이라는 이 곡선의 경로를 통하여 이동했을 때 한 일은 W1의 C3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가지고 fx의 dx, f의 y의 dy 이것은 그대로야. 그래 놓고 처음 포인트는 0,0, 나중 포인트는 1,1 그렇게 되어지죠. 단 이때의 경로는 주어진 x에 대하여 y는 이퀄 x의 제곱이다. 고로 주어진 x에 대하여 dx는 dx가 되어지고 dy는 이쪽 양쪽을 변분을 취하면 dy는 ex dx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그대로 적어주고 익스포넨셜 y의 dy 이것을 계산을 해주려고 하는데 y가 x의 제곱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x의 제곱 그리고 dy는 ex dx이기 때문에 ex dx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쪽은 y만의 함수로 되어져 있죠. 이쪽은 x만의 함수로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으로 보면은 변수 분리화된 것과 유사하게 대응이 되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y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y를 굳이 x로 바꿔줄 필요가 있었어? 없어.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경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즉 말해서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야. y는 이퀄 x의 제곱이라는 이 경로를 통하여 힘 F1이 한 일과 힘 F2가 한 일을 구해보도록 해봅시다. 먼저 힘 F1이 한 일을 구해보면은 인테그랄 해서 fx의 dx, f의 y의 dy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처음 위치는 원점인 0,0, 나중 위치는 2,4지요. 고로 0,0부터 2,4까지이다. 이것을 계산을 하긴 하되 dx와 dy가 y는 이퀄 x의 제곱이라는 이 경로에 의하여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y는 이퀄 x의 제곱이라는 이 함수로부터 dy라는 것은 ex dx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 것부터 봅시다. 마이너스 kx의 제곱의 dx죠. 고로 마이너스 kx의 제곱 dx 적어주었다. 이때는 적분 변수가 x이기 때문에 0부터 2까지죠. 고로 0부터 2까지 이렇게 적어줬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y의 dy이다. 고로 익스포넨셜 y의 dy 해놓고 인테그랄 해줬어. 그런데 이때는 적분 변수가 y이기 때문에 y가 0부터 4까지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0부터 4까지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y는 이퀄 x의 제곱이기 때문에 dy라는 것은 ex dx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따로 계산을 할 때 자 요리 가져와 봅시다. 자 익스포넨셜 해놓고 y가 x의
제곱이기 때문에 y 대신에 x의 제곱을 적어줬고 그 다음 dy 대신에 ex dx를 여기에다가 적어줬잖아요. 그리고 적분 변수가 x이기 때문에 x는 다시 0부터 2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또 치환을 할 수밖에 없죠. 즉 말해서 익스포넨셜 x의 제곱이 쉽게 적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x의 제곱을 t로 치환을 했어. 그러면 dt는 ex dx가 되어지죠. 고로 이 치환된 것을 다시 이쪽에다 대입을 하고 나면은 익스포넨셜 t 그렇게 되어지죠. 익스포넨셜 t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ex dx는 여기에서 보다시피 dt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적분 구간은 이것은 x가 0부터 4까지이죠. 그런데 t가 x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분 변수가 t이기 때문에 t의 구간은 0부터 4까지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쪽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0부터 4까지 익스포넨셜 y의 ty나 0부터 4까지 익스포넨셜 t의 dt나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에서 이 경로가 y는 이코르 x의 제곱이라는 경로를 통하여 변하게 되어지지만은 여기에서 보다시피 익스포넨셜 y dy 이쪽 적분으로 보면은 익스포넨셜 y dy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y로 적분하는데 그 앞에가 오직 y의 함수밖에 없다. 즉 비적분 함수가 y의 함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것을 x로 바꿔주겠다고 해가지고 y 대신에 x의 제곱 넣고 dy 대신에 ex dx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라. 왜냐면은 결국은 다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분 변수와 그 앞에 비적분 함수가 똑같은 적분 변수로만 되어져 있다면은 그대로 그냥 적분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는 적분 변수가 y이기 때문에 0부터 4로 고쳐줘야 돼. 이렇게 해서 이것 계산하고 이것 계산하는 것은 고등학교 산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경우야. F2가 한 일이죠. F2는 마이너스 kx의 제곱에 x캡 플러스 x 익스포넨셜 y의 y캡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한 일은 f의 x의 dx, f의 y의 dy 그러다 보니까 f의 x의 dx, f의 y의 dy 그렇게 되어져 있죠. 아까와 똑같은 논리로 이것도 앞은 적분 변수가 x이고 그리고 비적분 함수가 오직 x만 함수이기 때문에 이건 금방 적분하면 됩니다. 즉 말해서 이것은 x가 0부터서 2까지 바뀌기 때문에 0부터서 2까지 마이너스 kx의 제곱에 dx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이것 같은 경우는 y가 적분 변수인데 그 앞에 y로만 된 함수가 아니라 x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x가 y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을 고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보십시오. 이쪽 부분은 자 이렇게 놨습니다. 즉 말해서 x 익스포넨셜 y의 dy 그대로 적어줬어. 그대로 적어주되 다만 y의 구간이 0부터 4까지죠. 즉 이쪽에서 y의 구간이 0부터 4까지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y가 바뀜에 따라서 이 x도 동시에 바뀌죠. 고로 여기에서의 이 x는 적분 변수인 y의 함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x 대신에 루트 y를 대입해 주거나 또는 이 수식 전체를 x만의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x만의 표현으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x 있기 때문에 x 그대로 적어줬고 익스포넨셜 y 대신에 y가 x의 제곱이므로 익스포넨셜 x의 제곱에다가 dy는 ex dx이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적분을 해줄 적에는 y는 이코르 fx라는 그 관계를 대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적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것. 이쪽은 적분 구간이 적분 변수가 y일 적에는 0부터 4까지라면은 적분 변수가 x일 적에는 0부터 2까지 이렇게 바꿔주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y는 이코르 fx라는 곡선 경로를 통하여 x1, y1 전부터 x2, y2까지 힘 f 벡터는 gx의 x캡 플러스 hy의 y캡
이것이 한 일은 앞에 있는 x성분 gx에다가 dx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y성분 hy에다가 ty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적분 구간은 x는 x 구간이기 때문에 x1부터 x2까지, y는 y 구간이기 때문에 y1부터 y2까지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위의 문제에서, 즉 이 문제에서 만약 f가 g의 x, y의 x캡 플러스 h의 x, y의 y캡 이것이라면은 힘 f가 한 일은 g의 dx, h의 dy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이 g 속에 y가 있잖아요. 이 y 대신에 fx를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거라. 왜? x로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은 원래는 h의 x, y의 dy 그렇게 해야 되는데 dy가 f-x의 dx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x는 x 그대로 적어주고 y는 fx 그대로 넣어주고 그래 놓고 이쪽이나 적분 변수가 싹 다 x이기 때문에 적분 구간은 x1부터 x2까지 이렇게 해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선적분에서 적분은 곡선 C를 따른 전적분이요. 전적분이라는 것은 적분 변수가 변함에 따라서 그 앞의 비적분 함수 모든 변수도 적분 변수에 따라서 값이 변해야 되는 적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체의 수식을 적분 변수로 딱 일치시켜줘야 돼. 그것에 반해서 중적분 있죠. 여러분들 저하고 중적분 했죠. 정진 배움터에서 그 중적분에서는 x로 적분한다면은 x 위의 다른 변수들은 상수로 놓고 적분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적분에서는 편적분을 사용을 하는데 선적분에서는 전적분을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전적분이나 편적분이나 이런 말은 수학적인 공식 용어는 아니야. 그런데 강의를 하면서 강사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적분이란 것은 적분 변수 앞의 모든 변수를 적분 변수 함수로 나타내줘서 적분하는 것이고, 편적분이란 것은 딱 적분하는 그 변수만 변수로 보고 여타 다른 변수들은 상수로 보고 적분하는 것이 편적분이죠. 즉 선적분에서는 전적분을 사용을 하고 중적분에서는 편적분을 사용한다 그 말이야. 고로 이거 계산은 이제 쉽게 할 수 있죠. 이 계산의 최종 결과는 이것하고 같습니다. 즉 말해서 F1이라는 외력을 통하여 일을 해서 1번 경로를 통하여 한 일이나 2번 경로를 통하여 한 일이나 3번 경로를 통하여 한 일이나 같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떤 경로를 사용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경로에 대한 일이 똑같을 적에 힘이 한 일은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힘이 한 일이 경로 무의존형일 때 그 힘에다가 컬을 취해주면 제로가 되어진다고 했지요. 보십시오. 자, 컬 F1을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이 컬에 대한 공식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 참고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 놓았어요. 고로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 봅시다. 자, 컬 F1 이것은 X1 캡 해놓고 파샬 Y분의 파샬 Z 그렇게 해야 되지죠. 그러면은 F1에 Z성분이 있어 없어? X성분과 Y성분이 있어도 Z성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 고로 0을 y로 편미분 해봐야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날아가고 그 다음에가 파샬 fy 오버 파샬 z죠. 그런데 fy는 exponential y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xponential y 넣고 이것을 z로 편미분 하게 되어지면은 얘도 제로. 이렇게 해서 쭉 다 계산해보면 0 나옵니다. 이번에는 F2라는 이 외력이 C1 경로를 통하여 한 일을 계산해 봅시다. 고로 W2의 C1, F2가 C1 경로를 통하여 한 일은 여전히 F의 X의 DX, F의 Y의 DY 그렇게 되어야 되죠. F의 X는 XY가 되어지고 F의 Y는 Y제곱이기 때문에 XY의 DX 플러스 Y제곱의 DY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C1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수직, 그 다음에 수평 그것에 대하여 계산해 줘야 되겠다. 수직, 그 다음에 수평. 자, 수직 경로에 대하여 이것을 계산해 줘야 되겠다. 수직 경로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서 했다시피 x가 이코로 제로가 되어지고 y는 이코로 y 그대로고 고로 dx는 제로, dy는 dy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 경로에 대하여서 x는 이코로 제로이고 dx 이코로 제로이기 때문에 얘는 날아가고 남는 것은 y제곱의 dy 그것만 남겠네. 이 수직 경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평 경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dy가 제로가 되어지죠. 그 대신에 y는 이퀄 1이고 x는 x고 dx고 고로 이것을 수평 경로에 대해서는 dy가 제로이기 때문에 얘가 날아가고 남는 것은 xy의 dx인데 여기서 y가 1이죠. 이 수평 경로에 대해서는 y 좌표가 계속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 대신에 1 넣고 x의 dx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고로 수직 경로에 대해서 y는 0부터서 1이죠. y 좌표는 0부터서 1. 그리고 수평 경로에 대해서 x좌표는 0부터서 1이죠. x좌표가 고로 0부터서 1까지 x의 dx 그렇게 되어지겠다. 이걸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힘 F2가 C2 경로를 통하여 한 일을 볼까요? 즉 이 직선 코스를 통하여 F2가 한 일을 계산해 보자. 그러면은 W2, C2 이렇게 되어지고 F의 X의 DX, F의 Y의 DY 이것은 그대로 적어주고 C2 경로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서 했죠. X는 이퀄 X 그대로고 Y는 이퀄 X이고 DX는 DX 그대로고 DY가 DX가 되어진다 했죠. 이 C2 경로에 대해서는 Y하고 X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 주게 되어지면은 X의 제곱의 DX, 즉 X의 제곱의 DX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Y제곱의 DY인데 Y는 이퀄 X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의 DX 그렇게 해줘야 되어지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Y만은 함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적어줘도 상관없다겠어요. 고로 이것은 X의 제곱의 DX, 이것은 Y의 제곱의 DY. 이 경로를 통하여 XY 좌표는 각각 0부터서 1까지 바뀌므로 적분 구간을 0부터서 1까지 적어주고 나면 이걸 계산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최종 결과는 3분의 2이다. 그러면은 F2가 C1 경로를 통하여 한 2라고 C2 경로를 통하여 한 2라고 어때? 값이 다르죠?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F2가 한 1은 경로에 의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 그리고 C3 경로, 즉 Y는 이퀄 X의 제곱이라는 이 빨간색 경로를 통하여 F2가 한 1인 W2의 C3 이것은 다시 이것을 그대로 적어줬어. fx의 dx, f의 y의 dy 그대로 적어줬다. f의 x는 f2 같은 경우에 xy가 되어지고 f의 y는 y 제곱이 되어지죠. 고로 그대로 적어줬고 C3 경로에 대해서는 y가 x의 제곱이기 때문에 y 대신에 x의 제곱 집어넣어줬고 dx는 그대로야. 그 다음 y제곱은 dy 그대로 적어줘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이 y만으로 된 항이기 때문에 고로 이것은 x의 세제곱의 dx이기 때문에 적분을 하게 되어지면 4분의 x의 4제곱이고 x좌표가 0부터서 1까지 있죠. 그리고 이것은 3분의 y 세제곱이고 y좌표도 0부터 1까지 바뀌죠. 이걸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4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AM, another method, 또 다른 방법으로 방금 y는 이퀄 x의 제곱이라는 경로를 통하여 힘 F2가 한 일을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보자. 이 또 다른 방법이란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학 시간에 배운 매개변수 t로 치환해 갖고 이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y는 이퀄 x의 제곱이라는 이 경로를 매개변수 t로 변환시켜 주면은 x를 t라고 놓는다면은 y는 t 제곱이 되어지죠. 단 이때 x가 t이기 때문에 t는 0부터서 1 구간이죠. 그러면은 자 F2가 C3 경로를 통하여 한 일은 인테그랄 해놓고 자 이거죠. 자 F의 X의 DX, F의 Y의 DY요. 그러면은 X는 T이고 Y는 T 제곱이기 때문에 X, Y의 DX는 T의 T 제곱의 DT 그렇게 되어지고 y제곱의 dy는 y가 t제곱이기 때문에 y제곱은 t 4제곱이죠. 그리고 dy는 이 식으로부터 2t dt 그렇게 되어지죠. 단 t는 뭐야? 0부터서 1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0부터서 1 그렇게 해주면 되어지겠죠. 고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결과는 4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그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계산한 것과 같지요. 방금 푼 문제를 구간을 x는 0부터서 2까지 변한다고 해놓고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0부터서 2까지 바뀌었다면 한 요쯤 오겠죠. 0부터서 2까지 바뀌었을 적에 y는 이퀄 x의 제곱이라는 얘가 한 2를 구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F2에 의한 이동 경로는 x가 0부터서 2까지 바뀌었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나 되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이쪽 좌표가 뭐예요? y는 4까지 되어지겠죠. x는 뭐야? 2이기 때문에. 그리 했을 경우에 f2가 헌 2를 구해보자. f의 x는 xy이고 f의 y는 y제곱이기 때문에 fx의 dx 플러스 f의 y의 dy. 여기에서 이제 y는 이코로 x의 제곱이기 때문에 x 그대로 적어주고 y 대신에 x의 제곱 적어주고 dx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y 제곱 적어주고 dy는 그대로 적어주고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걸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최종 답은 이렇게 되어진다. 즉 x가 0부터서 2까지 바뀔 적에 y는 이코로 x의 제곱이라는 경로를 통하여 힘 F2가 헌 일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방금 이 문제를 어나더 메서드 이것이 지금 fx의 dx, fy의 dy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대학교 1학년 방식으로 하게 되어진다면은 아까 이것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x는 이코로 t, y는 이코로 t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x 대신에 t 넣고 y 대신에 t 제곱 넣고 dx는 dt 그렇게 되어지죠. 그 대신에 t는 x이기 때문에 x가 0부터서 2까지 바뀌기 때문에 t도 0부터 2까지 플러스 그 다음에 y제곱은 t 4제곱이 되어지죠. 그리고 dy는 2t dt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나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에서 배운 계산 방식이나 당연히 다 똑같아야 되겠죠. 이 F2가 헌 일 같은 경우는 경로마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여기 10호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F3가 헌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 보세요. 이건 숙제로 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이제 3차원 상에서 작용하는 외력에 대하여 힘이 한 일을 실례로 계산해 봅시다. 자, 외력이 EXY 마이너스 Z의 세제곱 전체의 X캡 플러스 X의 제곱의 Y캡 마이너스 3XZ의 제곱 플러스 1 전체의 Z캡 외력이 이렇게 주어질 적에 UR 즉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 시 구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존재 유무는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어? 컬 F를 쳐보면 되어지죠. 즉 말해서 컬 F에서 이 F를 여기에다가 대입하고 나면은 이것을 계산해 보면 되어지겠다. 그러면 봅시다. 자, x캡 그대로 적어주고, 자, fz가 뭐요? 3xz의 제곱 플러스 1이죠. 이것을 y로 편미분하게 되어지면 0 마이너스 f의 y가 이거죠. 이것을 z로 편미분하게 되어지면 0. 나머지 계산하면 이렇게 주어진 외력에 대해서는 컬 F가 제로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봅시다. 자, UR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인티그랄 R S부터 R까지 F 닷 dr 그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적어졌다 그 말은 기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로 났다는 얘기죠. 기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제로로 두지 않았다면 포텐셜 에너지 공식을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는 이렇게 적어주든지. 그런데 기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제로로 뒀다면 얘가 제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얘가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또는 이것만으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두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고로 UR은 마이너스 R S부터 R까지 F 닷 dr 그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스칼라 프로덕트 해주면 이렇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것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한다. 그 말은 포텐셜 에너지를 임의의 x, y, z점에서 계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x, y, z점 이 지점을 포텐셜 에너지의 계산점으로 놓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어디다 둘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사람이 나는 여기에다가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경우에 그 기준점은 암암리에 약속이 되어져 있어. 예를 든다면은 중력 mg에 대한 포텐셜 기준점은 지표면을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잡겠다. 탄성력 F는 마이너스 KX의 X캡 그러한 경우는 X는 이코로 제로 지점을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으로 놓겠다. 만류 인력이나 쿨력력 같은 경우는 무한대인 지점을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으로 놓겠다라는 것이 암암리에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기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다른 걸로 주겠다, 0이 아닌 다른 걸로 주겠다, 그러면은 공식을 얘를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어때? 포텐셜 에너지가 기준점에서 제로가 되어지는 그 공식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구하고 있어. 고로 이 XY Z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원점으로 두겠다. 여기 원점으로. 원점 말고 다른 곳에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둬도 전혀 상관없어. 원점으로 두고 난 다음에 이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기 위하여 자 UR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R, S부터 R까지 F.dr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는 외력 같은 경우는 그 외력에 의한 일이 경로에 의존한다겠어? 안 한다겠어? 안 한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계산을 함에 있어서 기준점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가도 일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고로 기준점을 원점으로 잡았다면은 이쪽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할 적에 나는 경로를 어떻게 잡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산해 보려고 하냐면은 먼저는 X축을 따라서 이렇게 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Y축을 따라서 이렇게 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Z축을 따라서 이렇게 갔어. 그러면 X, Y, Z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겠지요. 왜 이러한 경로를 잡냐면은 지금부터 문제를 보면은 간단해져. 이렇게 경로를 잡으면은 이 경로에 대해서는 dx만 존재하고 dy, dz는 제로가 되어지잖아요. 고로 이 경로에 대해서는 dx만 존재하고 dy, dz는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경로에 대해서는 이것만 계산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이 경로에 대해서는 dy만 살아있고 dx, dz는 제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에 대해서는 이 항만 계산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경로에 대해서는 dz만 살아남고 dx와 dy는 변하지 않잖아요. 고로 이 경로에 대해서는 이 항만 계산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로 잡지 않고 자기가 멋대로 다른 경로를 잡아서 얼마든지 계산해도 아무 상관없어. 왜 상관이 없어? 보존력이 한 일은 경로에는 상관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F.dr이란 이것은 경로에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어떤 경우에 이 F가 마이너스 그레이드 U로 표현이 되어진 경우에 F가 마이너스 그레이드 U로 표현이 되어진다. 그 말은 컬 F가 제로라는 말이죠. 고로 컬 F가 제로라는 말은 힘 F에 의한 일이 경로에 의존하지 않아. 고로 나는 많고 많은 경로 중에서 이것을 택해서 이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 경로에 대해서는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맨 처음은 0,0,0 원점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 점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x,0,0이죠. 고로 x,0,0이야. 이때 여러분들 철저히 주의할 것. 이 경로에 대해서는 dx만 존재하죠. 다시 말해서 x만 존재하고 y도 제로이고 z도 제로이죠. 이 경로에 대해서는 고로 dy 제로, dz 제로 그리 되어진단 말이야. 그 다음 이 경로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 경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경로 같은 경우는 처음 위치가 x, 0,0이고 이쪽 위치는 x, y,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이쪽 포인트는 x, y, 0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쪽 포인트는 x, 0,0 그렇게 되어지고 이쪽 포인트가 고로 이 경로에 대해서는 적분 구간이 x, 0,0 그리고 x, y, 0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다만 이 경로에 대해서는 dy만 존재하고 x는 x, y는 y, z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이게 여기서 철저히 주의할 것. 여기서 이 x는 뭐야? 상수죠. 즉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갈 동안에 이 x는 뭐야? 상수다 그 말이에요. 상수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적분을 계산을 할 적에 x를 상수로 두고 계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고로 여기서 f의 x의 dx 그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즉 f의 x의 dx 여기에다가는 f의 y의 dy
여기다가는 F에 Z에 DZ 그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당연히 알아먹었으리라고 간주하고 안 적어놓은 거야. 그 다음 이제 이 경로에 대해서 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경로 처음 위치는 x, y, 0 나중 위치는 x, y, z 그렇게 되어지죠. 이 경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심할 것. 이 경로에 대해서는 x좌표인 x와 y좌표인 y가 어때? 이 경로에 대해서는 상수죠. z만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에 대해서는 dz만 존재해. 왜? x와 y가 상수이기 때문에 dx도 제로, dy도 제로이기 때문에 이거 있죠? x와 y가 여기서 뭐야? 상수다 그 말이야.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f의 x의 dx인데 f의 x가 뭐예요? 2xy 마이너스 z의 세제곱이죠. 고로 2xy 마이너스 z의 세제곱 해놓고 dx 적어놓고 적분 변수가 x이기 때문에 적분 구간은 x에 대한 구간만 적어주면 되겠다. x가 0부터서 x까지 바뀌죠. 고로 0부터서 x까지.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f의 y의 dy죠. f의 y가 x의 제곱이죠. 고로 x의 제곱 적어놓고 dy 적어놨다. 이것은 y좌표가 여기에서는 뭐부터 뭐까지 바뀌어요? 0부터서 y까지 바뀌죠. 보세요. 이 구간에 대해서는 y좌표가 0부터서 y까지 바뀌잖아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는 FZ의 DZ인데 FZ가 3XZ의 제곱 플러스 1이죠. 고로 3XZ의 제곱 플러스 1.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놔두고 Z 구간이 0부터서 Z까지죠. 고로 0부터서 Z까지. 자, 이걸 계산해 봅시다. 이걸 계산을 할 적에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는 Y도 0이고 Z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Y 대신에 0, Z 대신에 0 대입해봐야 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 대해서는 X는 상수이고 Z는 0이죠. 즉 말해서 두 번째 이것에 대해서는 X는 상수이고 Z는 이코로 0이야. 근데 상수인 X의 제곱을 Y로 적분하면은 x의 제곱 y가 되어지죠. 고로 x의 제곱은 상수니까 앞으로 끄집어내 놓고 y에 대해서만 0부터서 y까지 정적분 해준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z로 적분함에 있어서 x와 y가 상수죠. 이 구간에서는 x와 y가 상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z로 적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xz의 세제곱이죠. 고로 x의 z의 세제곱, 그 다음에 2를 z로 적분하면은 z, 그리고 적분 구간은 0부터서 z까지. 이걸 계산을 쭉 해주고 나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즉 말해서 외력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임의의 점 x, y, z에서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포텐셜 에너지 UR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UR 이거 뭐라고 했어? U의 x, y, z 그렇게 되어진다겠죠. 고로 이것이 U의 x, y, z다 그 말이에요. 즉 x, y, z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포텐셜 에너지를 마이너스 그레이드를 채워주면 그것이 뭐 돼야 돼? 이 F가 되어져야 되죠. 고로 이것에다가 마이너스 그레이드를 한번 채워볼까? 일단 마이너스는 놔두고 플러스 그레이드 U를 한번 채워봅시다. 그러면은 X캡 해놓고 파샬 U 오버 파샬 X 그렇게 해야 되죠. 이거 전체를 X로 편미분하게 되어지면은 마이너스 EXY 플러스 Z의 세제곱이죠. 고로 마이너스 EXY 플러스 Z의 세제곱. 그 다음에 Y캡 해두고 파샬 U 오버 파샬 Y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을 y로 편미분하게 되어지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만 남죠. 고로 마이너스 x의 제곱 남고, 그 다음에 z캡 적어주고 이것을 z로 편미분해 주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3xz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f는 마이너스 그래도 u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이것하고 같아지죠. 즉 말해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옳게 구했다 그 말이야. 근데 여기서 또 철저히 주의해야 될 거. 저는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원점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원점으로 잡지 않고 x0, y0, z0로 잡았다. 즉 말해서 만약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x0, y0, z0로 둘 시 임의의 점 x, y, z에서 포텐셜 에너지 u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공식 그대로 적어 놓으면 돼. 자, U 해놓고 이코르 마이너스 대괄호 쳐놓고 F의 X의 TX, 그 다음에 F의 Y의 TY, 그 다음에 F의 Z의 TZ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적분 구간 철저히 조심해야 돼. 보세요. 맨 처음에는 X0, Y0, Z0에서 기준점을 둬 가지고 TX만 살려놓고 나머지를 다 죽이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X축과 평행한 쪽으로 경로를 잡아야 되겠죠. 고로 X는 X0부터 X까지 바뀌는데 Y0와 Z0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안 바뀐 상태에서 X만 X0부터 X까지 바뀌게끔 해가지고 이것을 계산했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F의 X 변수들 중에서 X는 그대로 집어넣는데 Y 대신에 Y0를 넣고 Z 대신에 Z0를 집어넣고 적분을 해줘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X0, Y0, Z0에서 X, Y0, Z0까지 왔어. 그 다음 X, Y0, Z0, 즉 여기에서 또 어디로 갈 거냐면은 X는 그대로 놔두고 Z0도 그대로 Z0로 놔두는데 Y만 Y0부터 Y까지 변화시키게 해주면은 DY만 남고 나머지 DX, DZ는 사라지겠죠. 즉 말해서 이러한 코스, 즉 Y만 바뀌는 이 코스에서는 DY만 남고 DX, DZ는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F의 Y, DY 얘만 남는데 단 이때 X는 아까 여기서 했던 이 X로 상수로 두고 Y는 물론 바뀌죠. Y0부터 Y까지. 그리고 Z0는 또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또 이제 XY, Z0까지 왔으면은 XY, Z0에서부터 최종적으로 XY, Z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코스는 수직한 코스이기 때문에 DZ만 남게 되어지죠. 그리고 X와 Y는 상수가 되어지죠. 이미 여기서 X와 Y는 상수가 되어지고 Z만 변수인데 Z0부터 Z까지 바뀌어가지고 DZ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붉은 대괄호가 이쪽에 이렇게 딱 쳐져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초기점을 원점으로 안 잡고 X0, Y0, Z0로 잡아놓고 계산을 해도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계산을 할 적에 기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야? 기준점 X0, Y0, Z0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라고 가정해 놓고 이렇게 푸는 거야. 만약에 기준점 X0, Y0, Z0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이 아니고 4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플러스 4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왜 그래? 이걸 계산해주고 난 다음에 기준점에서 내가 정해준 포텐셜 에너지 값을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값은 흔히 다 0으로 둔다 했는데 내가 만약에 4로 두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4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포텐셜 에너지가 물리에서 어떻게 쓰이고 그것의 물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시간이 너무 지나가 가지고 다음 회로 미룰게요. 다음 시간에요.